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더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회담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20가지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평안에 돼가지고 90%의 합의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강력한 안보 보장을 확인을 받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의회에 이제 표결을 이렇게 또 걸쳐가지고 15년 동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15년 동안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밖에도 이제 경제 지원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기업의 진출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가지고 특별 조건을 주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미국이랑 자유무역 협정 있지 않습니까? FTA를 추진을 이렇게 또 하는 등 경제 패키지가 이제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나라들한테 관세를 지금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이제 FTA를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특별 혜택을 이제 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과제도 있다라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영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빼앗긴 땅들을 러시아한테 이제 넘겨줘라. 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돈바스 지역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포기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요구사항을 굽히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땅은 자기 땅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 밖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운영 방식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포리자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빼앗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운영을 할지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서로 이렇게 또 같이 운영을 할지 그거를 지금 해결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스탠스, 이 태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랑 2차례 정도 통화를 최근에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평화를 원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 바로 전날에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보내고 뭐 드론 같은 거 보내가지고 키이우에서 뭐 한 명이 사망하고 굉장히 여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이제 파손이 이렇게 또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행동이랑 말이랑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회담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마이애미 이 트럼프 대통령 별장 있지 않습니까? 마라로크 별장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러면서 다음 달에 1월 달 중으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유럽에 있는 주요 정상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가지고 대규모 회담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러시아랑 이제 회담을 추진을 할 계획을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내년쯤에는 2026년도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재벌 좀 빨리 끝나서 이 살상을 이제 빨리 좀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마라라고 해서 또 만나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백악관 놔두고 말하라고 마이애미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기 집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별장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네타냐후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가자 평화안에 대해 가지고 2단계 추진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가자지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고요. 휴전이나 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교착 상태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2단계 추진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달에 1단계 그 평안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인질들 석방을 하고 대부분 철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1단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지만 그런데 하마스 무장 해제 그리고 가자 통치권 포기를 하는 그 2단계 계획이 있는데 이게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는 단호한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인질 유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한 유대인 인질들의 이제 유해를 반환을 이렇게 또 해라라고 계속해가지고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또 고수를 하고 있다고요. 유해를 이제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밖에도 이 가자지구 밖에도 이제 안보 우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레바논에는 이제 헤즈볼라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계속해서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기를 지금 막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강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 그 평화안도 20개 조항으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장을 이렇게 또 맡아가지고 월드 오브 피스 가자지구의 그 평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한 평화위원회를 지금 행정을 이렇게 또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를 이제 재건을 하고 경제 개발을 이제 감독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이 부동산 개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와, 이 미국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파워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자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재건을 이렇게 또 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하마스의 통치를 가자지구 내에서 이제 종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가자를 관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화적인 친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을 가자지구 정치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꽂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한테 계속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가자지구 내에서 2단계로 빨리 들어가고 그 평화를 빨리 더 진행을 이렇게 또 시키도록 압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년이 2026년도가 이제 중간 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 때 자신의 업적을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네타냐후를 좀 이제 압박을 하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압박을 해가지고 가자지구 내에서 실제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제 밀어붙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1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평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이렇게 또 시키고 그리고 통치권을 박탈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도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과도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위원회를 가동을 이렇게 또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를 대규모로 이제 재건을 시작을 이렇게 또 하려고 3단계가 이렇게 또 기다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자지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란은 지금 현재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유럽이랑 풀 스케일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전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뭐 거의 뭐 선언을 한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1980년대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이 이렇게 또 치러졌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 때는 눈에 보이는 미사일 그 전쟁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제, 문화, 정치, 안보 이런 모든 방면에서 포위당해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다. 전면전을 지금 피지컬리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문화적으로 전쟁을 하고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안보로도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지금 전면전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지금 이 리얼화 이제 같이 통화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통화인 리얼이 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폭락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테헤란이나 이란의 뭐 수도, 뭐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도시들에서 상인들이 지금 철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시위가 격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란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는 와중에 이란의 중앙은행의 총재가 사임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란의 경제가 완전히 지금 폭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 6월 달에 12일간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랑 막 전쟁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핵시설과 그리고 주요 군사 기지가 타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1100명이 사망을 했다. 미국도 가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최근 들어가지고 대규모 탄도 미사일 훈련을 이렇게 또 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이 공교롭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만나기 바로 전에 이 이란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이나 이제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다 말살을 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파괴력을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때 B2 스텔스기인가 그거 이제 날려가지고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폭탄을 막 터뜨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핵폭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폭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막 떨어뜨려가지고 그 지하 기지에 있는 핵 시설들을 다 폭발하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의 통화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142만 리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42%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식료품비가 72%가 급등을 했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 내부에서 뭐 난리가 나고 있다. 뭐 시위도 막 확산이 되고 있고 뭐 거의 뭐 붕괴 직전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란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패실리티를 이 굉장히 커다란 대형 시설을 타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낙아웃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가지고 라디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틀 전에 저번 주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빅 패실리티를 낙아웃을 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마약 운반선들이 이제 출발하는 그런 주요 거점 아니면은 뭐 마약 제조 공장으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을 매우 세게 쳤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영토 내 지상 목표물을 직접 공격을 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지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배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격을 이렇게 됐거든요. 국제 해협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공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오일 탱커들에 대해서 납포를 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진짜로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달에 CIA를 이 베네수엘라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라고 확인을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진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CIA가 들어가가지고 이 작전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상 목표물을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거밖에도 지금 이 군사적 압박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캐리브 해에다가 미국 군함들 엄청나게 지금 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군들 15,000여 명을 거기다 뒀다고요. 배치를 이렇게 해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너럴 푸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항공모함까지 거기다 이렇게 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마두로 정권을 향해 가지고 경고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완벽하게 봉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한테 퇴진을 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전면전을 이렇게 또 한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도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베네수엘라 흔들리고 있고, 이란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뭐 중국도 뭐 경제적으로 뭐 내수가 굉장히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도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와, 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한테 좀 이제 페이버하게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이제 깡패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베네수엘라 지금 거의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윈터 스톰이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을 이렇게 또 몰고 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블리자르드, 강력한 눈보라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블리자르드 경보가 지금 발효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속 50마일의 강력한 강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해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와이트아웃 현상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시간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눈이 이렇게 또 쌓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도 일부 지역은 여기도 이제 많은 눈이 이렇게 또 쌓여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북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치명적인 얼음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스 스톰 워닝이 지금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빙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뉴욕주나 이제 벌먼트주 여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 얼음 폭풍 경보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최대로 1인치 정도의 두께의 얼음이 얼어붙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음 무게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전신주가 전봇대 같은 것들이 파손이 된다고 하면은 정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음이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 버몬트주는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거 밖에도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이런 곳에서도 시속 65마일의 강력한 돌풍이 불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중부 지역 그리고 동부 지역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겨울폭풍이 엄청나게 또 들이닥친다고 하니까 추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또 이제 밀리터리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 군사 훈련을 대만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Justice Mission 2025라고 이번 밀리터리 드릴 이름을 이렇게 또 붙였다고요. 정의 미션으로 이렇게 또 이름을 이렇게 또 붙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또 이러한 이제 군사 훈련을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포위 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대만을 포위를 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무기 판매를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보복성 대응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측에서는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엄중한 징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부 세력, 뭐 미국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간섭에 대한 경고이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 규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입이 된 병력은 육해공군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군인들이 이렇게 또 동원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로켓군도 이렇게 또 동원이 되면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렇게 또 포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작전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대만의 주요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봉쇄를 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89대 그리고 이제 군함이나 해경선 뭐 28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 인근에서 포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대만 근처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항공 승객이 노선 변경 등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의 이제 총통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대만군 역시 강력한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제 나서가지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자위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대만을 향해 가지고 이러한 군사적 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대만, 중국 해가지고 긴장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밀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또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저지에서 헬리콥터 2대가 공중에서 추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뉴저지주 시간으로 12월 28일 어제 일요일 오전 11시쯤에 헬리콥터 2대가 이 하늘에서 부딪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뉴저지주 해민턴이라고 하는 그 상공에서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형 헬리콥터 2대가 충돌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헬리콥터에 타고 있었던 조종사 2명이 전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해요. 정말 다행히도 탑승객은 없었는데 이 헬리콥터 안에 이제 한 명씩 조종사가 이렇게 또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사망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저지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 분은 65세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71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이제 2대가 이제 충돌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불길에 휩싸인 채 이제 추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와, 예,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이제 추돌을 했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아니, 하늘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여기서 소형 헬리콥터 2대가 하늘에서 이렇게 또 부딪혔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헬리콥터는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몬테레이에서 그 수영을 하고 있었던 55세 트라이애틀론 선수가 이 연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이 상어에 이렇게 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색 작전을 이렇게 또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55세 그 수영 선수의 바디가 발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일드 렌치 근처에서 상어 공격을 받은 수영 선수가 이제 발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수영 선수의 이름은 에리카 폭스라고 한다고 하고 55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트라이애틀론 그 선수이면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몬테레이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수영 클럽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이랑 이렇게 또 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그 러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요.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물보라가 일었다. 그리고 이제 상어가 사람을 물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색 작전을 이렇게 또 펼쳤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발견이 된 그 장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실종이 된 그 장소에서 북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산타크루즈 카운티에 있는 와일드 렌치에서 그 인근 해변에서 토요일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자의 아버지가 그 시신을 이렇게 또 보니까 그 수영복이 내 딸께 맞았다라고 이제 확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죠. 보통 이제 상어 공격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수영을 하다가 샤크 어터크가 이렇게 또 일어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니까 야, 이 바닷가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도 괜시리 이렇게 또 무서워지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텍사스에서 어떠한 티네이저가 실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실종이 된 소녀는 19살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름은 카밀라 멘도사 올모스라고 한다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이제 소녀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7시에 사라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 엑살 카운티 북서부 지역에서 사라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보니까 CCTV에서 차 안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또 찾는 모습이 이제 찍힌 뒤에 차키랑 신분증을 이렇게 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갔다고 합니다.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실종이 됐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가지고 연락이 이제 두절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아마도 그녀는 imminent danger,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또 판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FBI, 국토안보부까지 이렇게 또 합류를 해가지고 수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텍사스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분을 이렇게 또 보셨다고 하면은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빨리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가 바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 몇몇 지역에서는 85마일에 달하는 엄청난 강풍이 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도 많이 불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또 자는데 바람 소리가 굉장히 세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이렇게 또 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 산타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산타나 바람이 지금 이렇게 또 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타나 그 산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5번 고속도로 그리고 14번 고속도로 샌가브리엘 지역 그리고 이제 산타모니카 이제 산맥 지역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난 강풍이 이렇게 또 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평소는 25마일에서 35마일 수준인데, 그런데 산간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85마일까지 부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85마일이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강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후 3시까지 주의보가 내려진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강풍 조심하시면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 전에 어마무시한 비가, 이제 폭우가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 그 뿌리가 젖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풍이 분다고 하면은 나무가 쓰러질 그 위험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쓰러진다고 하면은 그 전신주나 전깃줄을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면은 정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AT 윌러 같은 그런 트럭이나 SUV 같은 이제 좀 이제 차체가 높은 그런 차들은 도로를 이렇게 또 달릴 때 강력한 강풍이 이렇게 또 분다고 하면은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AT 윌러들,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트럭들이 가다가 프리웨이 가다가 쓰러지는 게 종종 있거든요.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이렇게 또 운전하실 때에는 트럭 옆으로는 웬만하면은 안 가시는 거 추천을 이렇게 또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산타나 강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31일부터 내일 모레죠. 31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 강풍 불고 비 내리고 뭐 난리도 아니네요. 서든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날씨에 유의해 주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 뉴스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알타데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이 산불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초토화가 된 도시 있지 않습니까? 파사데나 바로 위에 있는 그 알타데나에 있는 어느 한 홈오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지하에 곰이 살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야생동물국에서 함정을 이렇게 또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곰을 못 잡았다고요. 그 곰 말고 다른 조그만 곰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밑에 있는 500파운드나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그 곰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이 집주인한테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 집주인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곰이 자신의 집 밑에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살고 있다 보니까 시설 파손이 엄청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곰이 이 집 바닥에서 가스관을 이렇게 또 파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스를 차단을 해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뜨거운 물조차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 샤워조차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곰이 바닥에서, 집 바닥에서 계속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곰이 바닥 아래에서, 집 바닥 아래에서 플라스틱 구조물을 막 찢고 있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또 나는 등 매일 밤 그 소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와, 만약에 집 밑에 곰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곰이 바닥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와, 이 야생동물국에서 이거를 안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꺼내? 어쨌든 간에 집주인은 그러다 보니까 주 야생동물국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금 소송을 할 계획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률 분석가는 주 정부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소유주한테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이거는 정책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이길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와, 이 곰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집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주 정부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주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 주 정부에서 이걸 못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집주인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집 밑에 500파운드나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곰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 밑에서 계속 난리를 치고 있어. 막 가스관도 막 부수고 있고 막 긁고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제이크 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이 유튜버랑 같이 박싱을 한, 같이 이제 권투를 한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제이크 폴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턱을 이제 부러뜨리면서 KO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박싱 선수가 앤토니 조슈아라고 하는데, 이 박싱 선수가 어제 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박싱 선수가 나이지리아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교통사고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조슈아 박싱 선수가 이제 타고 있었던 그 차량이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앞차를 이제 추월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가 중심을 잃고 이 대형 트럭을 이렇게 또 박으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차에 타고 있었던 이 조슈아, 이 박싱 선수랑 그리고 동승자랑 모두 다 이제 사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잘 읽어보니까 앤토니 조슈아가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2명이 사망을 했다고요.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동승자 2명, 승객 2명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 조슈아는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생존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얼마 전에 이제 제이크 폴이랑 이제 권투를 해가지고 화제가 엄청나게 됐거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굉장히 화제성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도 무슨 뭐 박싱 대결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커리어에 굉장히 커다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참 조슈아가 운전했나?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쿠팡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쿠팡이 얼마 전에 대규모 이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또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쿠팡에서는 쿠팡 계정 이제 보유자들한테 이 보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보상의 규모가 1.18 밀리언 달러, 엄청나게 큰 규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쿠팡 계정을 가지고 있는 3,370만 계정의 보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각 사용자들한테 5만 원 상당의 쿠팡 바우처를 지금 지급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쿠팡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5만 원권을 지금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를 유도를 하는 마케팅 도구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쿠팡 창업자 김범서 의장은 사과문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 국회 청문회 선약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불출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밝혀가지고 논란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 쿠폰을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쿠팡에서 위기를 사업의 기회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출석하겠다고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5만 원권 그 쿠폰을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하니까 청문회 바로 전에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소폭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4%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도 0.4%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이제 반도체 전쟁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 AI 열풍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였다. 하지만 수익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MD가
이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AMD는 연간 77%가 주식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엔비디아는 연간 39%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야, AMD 미쳤네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도 올해 들어가지고 24%나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월마트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상장 시장을 나스닥으로 이렇게 또 옮겨가지고 기술 중심의 소매 기업으로서의 이제 면모를 지금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응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응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80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런데 돌파를 하자마자 7%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변동성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은의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만 상승률이 150%에 달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은을 많이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뱅크는 데이터 센터 투자사인 디지털 브릿지를 40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뱅크에서는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 이 주요 지수 연간 성적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21%가 올해 올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S&P 500은 17%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는 14%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택 시장은 11월 달에 주택 판매 지수가 3.3%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연준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6.1%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 주택 판매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제 화요일에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내년에 어떠한 금리 정책을 이렇게 또 내놓을지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시장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M이 올해 들어가지고 주식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좋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GM의 주가는 55%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당 80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에 GM이 파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파산 위기를 극복을 한 다음에 최고의 연간 실적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테슬라는 17%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는 34%를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는 15%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GM이 이렇게 또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5년 동안에 단 한 분기를 제외를 하고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계속 5년 동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주식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GM에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주주의 가치를 이제 높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연비나 배출가스 이제 규제가 완화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GM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주식도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도 GM의 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를 9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계속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야, 대박입니다. GM 잘 나가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